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창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지원사업 공고 창업지원사업 몰아보기 2023년 2월 2주차고요. 오늘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그 10,000명 넘어가면서 구독자 10,000명 넘어가면서 특집으로 하고 나서 뭔가 이제 그 이번 주 지원 사업 보면서 녹록지 않겠다 싶었던 게요. 거의 한 수목금? 그 사이에 막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소재 부품 장비 쪽 나와 있고 비대면 특화 또 나와 있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자, 이제 초기 창업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분야 해가지고 또 이제 3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업데이트 많이 돼 있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지금 큰 카테고리로 6개를 했는데 실제로 관련된 공고는 한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마감인 거죠. 오늘 마감이죠.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그 다음에 디딤돌 지원 사업 2월 6일 날 월요일 날 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 빨리 분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입주 공간 지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멘토링 창업 교육,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 짜잘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6개 지원 사업들 또 그 전에 있었던 뭐 중기부 공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주요 특징들을 좀 파악이 됐는데 일단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화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하면은 이거 안 되고 뭐 이거 못하면 이거 하고 막 굉장히 그런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초기 창업 패키지랑 총창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한 그 정도 조건을 빼면은 동시에만 안 하면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는 청창사나 초창패가 가장 위에 뭐 예창패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원 자금은 위인데 아직도 위이긴 하지만은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작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던 것들이 갑자기 지원 자금이 쫙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원 자금이 정말 많아져가지고 올해 굉장히 빠방한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돼 있고요. 창업 도약기 3년차 이상이 사실은 창도패나 팁스 빼면은 딱히 뭐가 있질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딥테크 팁스 같은 것도 있고 뭐 특화 분야 패키지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전반적으로 뭔가 이 3년차 이상의 창업 도약기 기업들도 내볼 만한 게 굉장히 많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예창패 초창패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 방식이 굉장히 합리화가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좀 복불복이 안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로 나누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인력 배분을 그 선정 기업 수 배분을 잘 해놔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형평성 측면에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좀 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사업 준비 잘하시고 진짜 잘했는데 뭐 이렇게 경쟁률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게 아닌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번 내고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이렇게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내야 된다든가 또 그 사이에 또 막 뭐 전반부는 뭐 경쟁률이 10대 1이면 후반부는 막 뭐 60대 1, 70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르르 몰아서 내고 거기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골고루 배분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형평성은 올라간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뭐 멘토 쪽도 그렇고 뭐 많이 손을 볼 건가 봐요. 그런 얘기가 들려는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지는 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주관 기관도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운영 방식 자체도 대대적으로 좀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청창사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특화를 굉장히 좀 권한을 많이 주고 점점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 방식의 효율화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운영 방식의 그 효율화가 의도했던 거랑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창업지원사업 공고를 보면은요, 참고로 이번 주에 6페이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페이지, 3페이지 했는데, 이번 주 아주 그냥 캡처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입주기업 공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주 미래누리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 호서대학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나와 있고, 드림 1인 창업센터 입주기업 나와 있습니다. 달구벌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조금 볼만한 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푸드테크 아이디어톤. 아이디어톤이면은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좀 더 정확하게 공모전 정도의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이제 경진대회 아닐까 싶습니다. 푸드테크 하시는 분들, 주로 요식업 하시는 분들 한번 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수정 공고는 이건 제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저번 주에 갑자기 강원에서 독자적으로 냈는데 그게 약간 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입주기업이 엄청나게 나와 있죠.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입주 스타트업 공개 모집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모집 공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에서 입점자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제 푸드테크 쪽 하시는 분들 입점자 모집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 소셜벤처허브에서 프라이빗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셜벤처니까 이제 소셜벤처 쪽 사회적 기업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서울창업디짐터에서도 입주기업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할 만한 거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올해 보니까 제가 그 몇 번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거 하면서 좀 질문을 받아보니까 올해 또 이제 콘텐츠 쪽으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경기 쪽에 이제 경기콘진원이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가장 이거저거 많이 하는 곳이에요. 뭐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규모 크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기콘진원 관심 있는 분들 이번에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안 갈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첨단기술 분야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또 입주기업, 숙명 크로스 캠퍼스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 홍익대 아트앤디자인테크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초구 방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2월달 딱 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입주기업 주는 오피스 주는 데서 다 올려가지고 초장이 다 끌어들이겠다. 뭐 예창패건, 초창패건 동시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번 달 내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좀 살펴보시면서 낼만한 데가 있다. 그럼 빨리 이제 내가지고 지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 보면은 와디즈 펀딩 플래너에서 펀딩 상세 페이지 작성법 수강생 모집 나와 있고, 펀딩 제품 설계 방법 강의 교육생 나와 있는데요. 뭐 크라우드 펀딩 쪽은 교육 한번 들어보시면은 되게 좋긴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걸로 넣었는데, 이건 뭐 꼭 뭐 강추라고 하기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실제로 안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뭐 크라우드 펀딩 쪽이면 와디즈에서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희망입니다. SK텔레콤에서 ESG 코리아 2023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뭐 약간 네트워킹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ESG 쪽 관련하시는 분들, 스타트업들이 ESG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3 꿈터플러스에서 ESG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나와 있죠. ESG 기업들 경진대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나와 있죠. 이게 좀 한 페이지별로 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이거 다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사업 초기 창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식품산업 쪽인데 이번에 요식업 쪽 지원 굉장히 많거든요. 요것도 요식업 분야 하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농식품 쪽이 훨씬 더 조건도 좋고 굉장히 이제 지원 범위도 넓기는 한데 이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따로 말씀드릴 거고,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공모전이 나와 있어요. 이제 관광 벤처 사업 공모전이 초기 관광 벤처 부분에 하나 나와 있고, 예비 관광 벤처에 하나 또 나와 있고, 성장 관광 벤처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예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초기니까 3년 차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3년 차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자 이제 기업 지원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한번 이런 공모전, 공모전이니까 이건 다른 거랑 뭐 특별히 이렇게 중복 이슈 없거든요.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서울 소셜벤처허브에서 하고 있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쪽에서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여해 보시면은 이제 뭐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 준비하는 거나 기획하는 거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부산사하 창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AI 양재허브 신규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AI 하시는 분은 여기 강추. 여기는 뭐 정말 괜찮아요. 예. 그 굉장히 조건도 좋고 공간도 좋고 인프라도 워낙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뭐 어쨌든 뭐 위치도 좋고요. 뭐 AI 쪽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짜잘하게는 스타트업 언론 홍보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시크릿 노트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정도는 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일단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서 인큐베이션 멤버십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한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만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개인 단위로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협업팀으로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돈은 이게 더 많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러분이 지원하기에는. 왜냐하면 얘는 3개를 합쳐서 주는 거고 이건 하나를 합쳐서 주는데 단가로 따지면 이쪽이 더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입주기업 모집 공고부터 볼까요? 판교 경기문화창조호부 스타트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서울 여성공예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 제1 지원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나와 있고요. 서울 핀테크랩, 그 다음에 성북구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도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입주 모집 공고에 거의 뭐 꽃이죠. 지금 아마 이 중에서 이제 올 내내 이제 뽑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요새 이런 시즌일 때 좀 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한번 사업했다가 이제 그 폐업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 지원 사업에서 이제 그 케이스 스타트업에 나왔던 이제 공고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은 1월 18일부터 벌써 이제 모집이 시작이 됐고, 2월 17일 앞으로 한 2주일 정도 남아서 이제 오후 3시까지 돼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창업기업, 첨단기술, 예비창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예비 창업자고요. 창업기업은 5년 차까지 지원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첨단기술 쪽은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은데 이제 분야가 이제 첨단인 경우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농식품 벤처 육성 사업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당 최대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주고 자부담을 이제 300만 원 정도 남고, 이 안에서 이제 총사업비 30%.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농식품 예창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지원은 많이 받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대비해서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는 되게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리트가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기관이 워낙 괜찮은 기관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장점도 있어서 예창패 준비하시는 분 중에 농식품 관련이면은 같이 넣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고요. 최대 이제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그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 오타 내셨네. 이거 평균 9천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첨단 기술 분야 벤처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나 최대란 기준이 아니고 그냥 어이구 이분들 왜 이런 어마무시한 그 글을 쓰셨지? 예, 4천만 원. 그다음에 국고지원금 2,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한 1,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현금 현물은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 분야로 따져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준다라는 장점은 있고요.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근데 이것만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추천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뭐 내는 김에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농식품 벤처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를 저번 주에 만났어요. 한번 찾아오셨고 우연한 기회 인연이다 가지고 한번 찾아오셨고 이제 A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이게 이제 A가 뭐냐면 아그리컬처 이제 농경 그 A거든요. 그래서 A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번 오셔서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그 자료가 그분들이 공유를 해주신 자료거든요. 제가 그냥 아예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고문에 나온 것만으로는 굉장히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A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예전부터 그 창업 쪽은 아니지만 인연 갖고 있었던 게 그 농실재단이라 그래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 관련한 이제 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벤처 쪽 기업들 뭐 기술가치 평가해주고 필요한 게 대출 업무도 해주고 이제 투자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벤처 육성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굉장히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사실은 창업 쪽하고는 이번에 인연이 처음 닿은 거고 앞으로도 아마 뭐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하던 거는 거기에서 그 기술 가치 평가들 농업 벤처들 이제 기술 가치 평가에서 뭔가 기술 보증 받거나 이럴 때 가서 이제 평가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제가 그 당시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창업 기업들 농업 벤처 쪽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연계 지원들 그러니까 뭔가 시장 마케팅이나 판로나 아니면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필요시에 이제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식품 벤처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거의 A to Z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즉 창업 시작에서부터 나중에 기술까지 평가받고 나중에 이제 판로 개척까지 이제 글로벌 판로 개척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은 아무래도 예창패나 초창패나 청창사만큼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건 최대 4천만 원인데 이거 5년간 지원해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4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잘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평가를 물론 받아야 되지만 또 이제 되게 해가지고 또 잘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신청서를 냈다. 또 패스되면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5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 자부담이 물론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그 5년 차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 이 5년간 이게 7년 차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한 4년 차, 3년 차 정도, 3년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농식품 벤처 육성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J커브를 쫙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업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농식품 벤처 쪽에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 꾸준하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초창패나 청창사에 한 방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꾸준히 지원받으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급성장을 하는 모델이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고 더더군다나 얘가 그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하고 중복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에 받는 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미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다. 혹은 그 전에 예창패도 받고 그 뒤에 청창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초창패랑 청창사를 받은 이후부터 4천만 원 받으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 창업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창업회나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야에 좀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그 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초창패나 청창사 이후부터 뭔가 좀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다 또 농식품 분야가 첨단 기술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이제 그 농식품 분야에서 조금 더 원초적인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지원 사업으로는 좀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연 4천만 원씩 뭐 평균 3천 정도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좋은 일이 되죠. 특히나 이제 3년차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팔로 개척하면서 매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청창사는 너무 쥐어짜고 솔직히 너무 쥐어짜고 막 거의 사관학교니까 막 공부시키고 막 쥐어짜고 근데 생각보다 약간 그 호불호가 있죠.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돈 주고 그 외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좀 그런 극과 극이 있는데 여기 농벤처는 일단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약간 어떤 거냐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데는 워낙 그 주관 기간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 풀도 달라지고 막 왔던 사람 들이갔다 나가고 이러게 되는데 농식품 벤처 여기 A 플러스 센터나 이런 그 농실재단 이제 지금 이제 농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안정기를 취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다. 일단 뭐 5년 동안 계속 지원해서 받을 수 있다. 뭐 또 받다가 또 기업 이제 어떤 성과 나오고 괜찮아지면 투자 받아서 팁스나 이런 것도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는 내복이 되게 좋은 분야고 또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그냥 농사 지어야 되나 아니면 뭐 식품업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실제 이제 분야를 보면은 이제 농업과 관련된 드론, 화장품, 스마트팜, 플랫폼, 시험 분석, 곤충 이런 거 다 되고 또 식품 쪽 분야로 들어가면은 뭐 단순하게 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공유 주방이나 뭐 유통, 뭐 신소재, 뭐 반려동물도 이제 식품 계열로 이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이 반려동물도 이제 그 농축산 계열로 봐가지고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받을 수 있고요. 뭐 종자나 비건이나 대체식품 이런 거야 뭐 워낙 이제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요. 여기는 그냥 뭐 이거 내고 다른 데 내지 말라가 아니고 초창패나 청창사를 이미 한번 받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하게 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한번 이제 여기 내보시는 거 되게 추천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농업 쪽인데 그냥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 좀 케어를 잘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초창패나 청창사 내긴 내는데 이제 한번 백업으로 같이 한번 내고 싶다. 이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소부장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 소부장은 좀 조금 뽑아요. 40개사 정도만 뽑는데 예전에 이제 한 100개 정도까지 뽑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어디 있나 여기? 최대 2억 원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분야는 이제 6개 기술 분야에서 복합 소재, 산업용 IoT, 스마트 엔지니어링, 융합 바이오, 친환경 반도체 이쪽 부분 되겠고요. 조금 구체적인 거는 이제 그 공고문의 첨부 파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자금은 20% 정도를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반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비 이제 예시는 그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화 자금을 2억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2억 5천만 원까지 내고 그 중에서 이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대응 자금으로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금이나 현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물로 100%, 현금으로 100% 내도 되나 봐요. 이런 경우가 되게 좀 특이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요소도 있으니까 소재부품 장비 쪽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아직 모집 기간은 아니에요. 미리 난 건데 이제 2월 10일 금요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모집이 시작돼서 22일까지 진행되고요. 이제 공고문 나와가지고 선정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사업 계획서 나온다.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한 방이에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서류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여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단순화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요건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닌가? 요건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근데 아마, 이건 그냥 일반 그 서류 평가하고 대면 평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팁스랑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가 있죠. 이번에 뭐 많이 늘렸는데, 이제 보시면은 최대 1.5억 원 지원을 한다. 그래서 1.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를 이제 2억 1,500만 원까지 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현금을 2,200만 원, 현물을 4,300만 원 해가지고 총 한 6,500만 원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대응 자금으로 잡아야 된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현금 2,200만 원 무조건 그냥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거 담았더라고요. 내가 1억 5천만 원 거기서 요거 까고 나머지만 쓰면 안 되냐 이러시는데, 기업에서 현금 대응 자금 무조건 현찰로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 좀 오해 없길 바라고요. 어쨌든 뭐 1억 5천까지 주는, 사실 지원 사업으로 보면은 뭐 청창사나 초창패보다도 훨씬 더 이제 큰 거죠. 근데 이제 요거가 조금 일단 쉽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이게 지원 기업이 7년차 미만이에요. 제가 여기는 안 들어왔는데 7년차 미만이었고, 이게 한 2021년도에 처음 나왔거든요, 비대면이. 근데 2021년도 비대면 분야 나올 때는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기저기서 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창패 끝나고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초창패나 청창사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1억 5천만 원이면 현존하는 지원 사업 중에서 창도패 빼고, 창업도약 패키지 빼고 가장 많이 돈을 주는, 지원 자금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률 박 터집니다. 박 터져서 그 창업 아이템도 이제 비대면 창업 아이템. 그래서 이거는 대면하지 않거나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약간 좀 코로나를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느낌은 다 비대면으로 해서 냈는데, 이제는 거의 이쪽에 집중해서 내셔야 되고, 워낙 쟁쟁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뭐 아니면은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 좀 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 빡세졌어요. 그래서 뭐 지원 사업 좋은 걸로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만큼 이제 또 선정되는 게 쉽진 않다. 그래도 뭐 내려면 내야겠죠. 그래서 뭐 비대면 분야라고 하는 게 그럼 정확하게 어느 쪽이냐라고 보시면은, 뭐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 기술에서 여기 8개 이렇게 있죠. 에듀테크, 스마트 농업, 물류, 스마트 시티, ICT 융합 미디어, 액티비티 가상현실, AI 빅데이터 보안, 딥테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분야별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기까지 해서 8개별로 30개씩 뽑아서 240개, 거기에다가 추가로 34개 해가지고 274개에서 뽑거든요. 그래도 많이 뽑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쟁률 굉장히 세다 그랬지만, 또 이 지원 사업 이 선정은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 아무리 나와도 발표 개떡으로 하고 사업계획서 대충 쓰면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여기 매출 잘 나왔네 그러고 뽑아주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도 뭔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되게 고찰을 많이 하고 어떤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 어필만 잘하면 또 선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스마트 농업도 있네요. 사실 이거 되면은 아까 얘기한 농식품 벤처보다는 이거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근데 어쨌든 백업으로 한번 내시는 김에 이제 여러 개 따다닥 낸다는 거 되게 좋잖아요. 예, 여러 가지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아까 소부장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신청 점수 받고 요건 검토기 선정 평가, 이제 서류 평가랑 대면 평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딱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조그만 샵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요식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크리에이팅을 소상공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냥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한 거죠. 다만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힘들어하는 게 이제 운영자금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이런 창업 자금을 대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뭔가 좀 더 창조적인 가치를 좀 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그런 일반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해요. 뭐 정의는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한 창업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여러분이 소상공인이고 뭔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싶다, 좀 창의적인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꼭 그 지역의 특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로컬 크리에이팅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뭐 뻔하잖아요. 뭐 지역의 특징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선 그럼 뭐 맨날 도라로만 팔아야 되냐고, 그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산품은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걸로 뭔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퍼져가지고 그 지역의 새로운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로컬 크리에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대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특화 관광, 자연 친화 활동, 디지털 문화 체험, 거점 브랜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거점 브랜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런칭하겠다 그러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꼭 지역의 무슨 특징을 막 분석해서 뭐 여기는 뭐 제주도니까 도라로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거점 브랜드 개념으로 내가 어쨌든 이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딩을 런칭해서 여기저기 일파만파 나가겠다 그러면은 거점 브랜드를 해가지고 쫙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여기 이제 핵심이 이거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그러니까 뭐가 됐건 뭐 자원과 특성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딩만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작년에 1,000만 원 줬거든요. 올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줍니다. 뭐 어마무시하죠. 뭐 대응 자금은 이제 정부 지원금 1,000만 원에 이제 1,000만 원에서 현금이나 현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응 자금에서 여러분이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100% 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 5천만 원을 이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조건이 올해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 이제 뒤쪽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개별, 지금 말씀드린 개별이 있고 협업이 있고 로컬 브랜드 창출이 있어요. 이 로컬 브랜드 창출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떴고, 개별하고 지금 협업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둘 중에서 하나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협업을 내시는 분들은 개별을 못 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개별을 냈다, 그럼 뒤에는 로컬 브랜드는 아예 이제 내지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 한 개 사업만 신청 접수, 이게 되게 까다로운 조건인데 요거 이제 반드시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개별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인 소상공인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 주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오히려 소상공인 관점에서는 어거지로 막 무슨 이상한 무슨 뭐 플랫폼 만들고 이러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내보시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협업은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똑같은데, 이제 아까 개별이랑 다른 게 뭐냐, 소상공인 기업 3개사 이상이 팀을 구성한다. 이거 같이 내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있는 분하고 또 이쪽에 있는 분하고 합쳐서 뭔가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 그러면 되고요. 이제 협업팀은 이제 대표 기업 하나하고 팀원 기업해서 이제 협약 기업으로 해서 이제 3개를 내셔야 되고, 이제 7천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자금은 역시 현금 또는 현물로 잡으시는데 이제 1억 1,800만 원. 그래가지고 7천만 원에서 총 8,8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이 개별이 그 기업당 4천만 원까지잖아요. 이제 그거 대비하면 이거는 세 개 기업이 모여가지고 만드느라서 7천만 원 정도면은 정말 셋이서 뭐 하나 그냥 좀 부담이 덜한 걸로 한 2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 되게 추천할 만한 건데,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지원 자금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개별로 3개 따로 내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또 충분히 7천만 원이 절대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걸로 진짜 그 혼자서 하면 또 힘든 거를 또 3개 기업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내본다 그러면은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걸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은 지원 사업이 될 거다. 다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내야 되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진짜 뭐 신청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아요. 88명 뽑고요. 일반형 IP 전략형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특징에 맞게 뽑으면 되는데요. 73명 15명 뽑고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줍니다. 어마무시하죠. 작년에 4천만 원 줬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될 놈만 뽑아가지고, 될 사람만 뽑아가지고 몰아주겠다. 그 철저한 어떤 그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창업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자금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실패를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뭔가 좀 새로운 이 기반을 다지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대응 자금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게, 여기 지금 보면은 5%잖아요. 현금 5%에 20%면은 와,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에 지금 1,000만 원만 내면은 이게 지금 초창패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초창패랜다, 그 청창사보다. 그래서 이 사업비 굉장히 훌륭하게 바뀌었고요. 재창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은 이제 재창업자니까 한번 폐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전에 폐업을 했다. 근데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예전에 이제 폐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딱히 뭐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걸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 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지원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런 굉장히 좋은 이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창사죠.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창업사관학교 계열에서, 이제 창업사관학교는 보통 이제 중진공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초창패나 예창패나 비대면 같은 건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이 중진공에서 하는 게 이제 창업사관학교가 3개가 있어요. 청창사가 있고, 글창사가 있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이제 신창사가 있는데, 청창사는 뭐 이제 2월 6일에 마감이 되고, 글창사 이번에 나왔고, 신창사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전통적인 청창사는 뭐 계속 그대로 가는데, 지금 글창사나 신창사가 굉장히 조건을 세게 해줬어요. 최대 5천만 원, 이거 4천만 원이었거든요. 5천만 원까지 올려주면서 대략적으로 총사업비 7,143만 원에서 현금 10%, 현물 20% 하고 5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 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간 평가를 해서 굉장히 성과 잘 내면 우리가 3천만 원까지는 인센티브로 더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만 충분히 잘하면은 최대 5천에다가 3천에서 8천까지 받을 수 있죠. 청창사나 초기 창업 패키지가 평균 7천만 원 정도에 맞춰져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글창사는 이제 청창사나 이제 3년 미만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청창사나 초창패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같이 지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영어. 예, 글로벌이니까 영어 소통 가능해야 된다. 발표평가에서 영어 PT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도 영문 요약본 2페이지 이내 내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있는데, 그래도 글창사가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조건 자체가 좀 좋아져서 이것도 좀 한번 보실만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축청 강좌인데요.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10K 10,000명 구독자를 넘어가면서 수요일 날인가 그날 3시간 쫙 했잖아요. 와, 뻗었습니다. 그 뒤에 일도 워낙 많이 몰렸고 한 3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좀 약간 번아웃은 아닌지 좀 방전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새로 찍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 3시간 그렇게 막 풀 차지를 하고 났더니, 풀 방전을 하고 났더니,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 또 이제 청창사 마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멘토링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그거 이제 쳐내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놓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좀 멘토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그러니까 이 창업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걸 좀 뒤늦게 발견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재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래 창금 특강 1, 2를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아직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안 되냐 얘기하시는데, 크몽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M&L이라고 여기서 창 쳐보시면은 M&L이라고 하는 요 페이지에서 나와요. 지금 희한하게 이상하게 M&L 검색하면 요거 하나만 나오는데, 거기 M&L 있는 저희 회사 이름 눌러주시면 이렇게 2가지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브랜드라서 회사 이름 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이 메신저로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저 맞냐고. 저 맞습니다. 저 맞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는 지금 예문만 올라가 있는데, 뭐 지금 좀 다운로드 구입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원래 이게 VOD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문이 무슨 뭐 1억, 이렇게 쓰면 무조건 1억 받는다가 아니고, 사업 계획서의 어떤 표준적인 부분들,
사업 계획서를 예비 창업자가 쓴다 그러면 내 사업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를 제가 찍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좌가 아마 3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못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자료만 한 3분의 2 정도 70%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이라 그래서 예비평가하는데 이거 뭐 첨삭이나 멘토링 컨설팅 뭐 대신 작성해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계획서 완성본 주시면은 그거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는 한 몇 점 정도 될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선 요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될 거다. 그런 이제 평가서를 주고요. 뭐 비대면으로 뭔가 뭐 만나거나 통화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문서로 모든 걸 하는 건데 요런 서비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몇 번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된 건 한 건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검토나 보완을 하기에 좀 미비하거나 너무 지원 사업 성격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좀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지원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좀 많이 본 다음에 이게 보완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완성본을 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완성하기 전에 좀 갈 곳을 잃고 좀 많이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아마 중간 점검 사전 점검 서비스를 내일 중에 좀 더 요거보단 저렴한 가격에 좀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나중에 또 크몽으로 찾아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홍보긴 홍보인데 한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진짜 시즌이네요. 2월달 되면서 진짜 시즌이고 이제 그 예비 창업자분들 이제 진짜 큰 거 옵니다. 예창패 오고요. 초창패 올 겁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열심히 사업계획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들 이제 좀 많이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건강 따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밤새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모두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리는 한 주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아미나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